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랜만에 번외편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저를 뉴질랜드로 오게 만든 사람 중 하나이자 그 당시 가장 믿었던 친구인 정연이가 사이코패스였던 이야기입니다. 20년 3월 1일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집에 있는 시간에 어머니와 얘기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통화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 혹은 그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는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정연이에게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정연이랑 대안학교에서 같이 생활할 땐 애가 단순하고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고 성실한 면모를 보이며 그 안에서 오는 고통들에도 군말 없이 자신의 목표를 묵묵히 이루는 친구였기에 그 친구를 굉장히 존경했었고,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제가 뉴질랜드에 가는 선택을 한 것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 가며 정연이랑 같이 살다 보니 이상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단순함의 정도가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재미있다, 재미없다로 판단하고, 자신이 재밌다고 생각하면 저 역시 그것을 재밌어 할 거라 생각하며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그 친구가 운동을 좋아해 대부분 저에게 권유한 것은 운동에 관한 것이었어 그런 것들은 저한테도 유익한 것이니 거부하지 않고 같이 잘 했습니다. 근데 자신을 잘 따라주는 제가 좋았는지 저한테 좀 많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있으면 저한테 찾아와서 달라붙고, 아무튼 제 옆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정연이가 저랑 너무 붙어있으려 하는 게 부담스러워 싫은 티도 많이 내고 거부하는 의사도 종종 내비쳤으나 정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오죽 심했으면 정연이가 없을 때 다른 직원분들이 저에게 정연님 게이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전 정연이가 여친을 사귀었던 걸 봐왔기 때문에 게이는 아니라고 다른 직원분들의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에게 달라붙었습니다. 그래도 일상에 지장 갈 정도는 아니고 서로 일하는 장소가 달라 바쁠 땐 만날 일이 크게 없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건부터 정연이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동료 여직원분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사건을 섣불리 남들에게 말했다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그르칠 수 있었기에 저는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이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엔 5월 직원 단 한 명의 힘으론 부족하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그런 일을 혼자 안고 있기에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그 당시 가장 믿었던 친구인 정연이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온몸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이 막 쏟아졌었는데 정연이는 이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보던 아이돌 기획사 사장이 연습생 성추행한 상황 같다며 재밌다고 했습니다. 너무 상식을 넘어선 말이라 저는 지금 정연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제대로 인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잘못된 것이니 바로잡는 게 맞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해주는 모습을 보고 정연이가 했던 말을 애써 잊었습니다. 그렇게 이후에 워킹홀리데이 직원들을 전부 모아 같이 일했던 동료가 성추행 당했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말했을 때 정연이는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있던 자리였기에 얘기를 듣던 여직원이 도대체 뭐가 웃겨서 웃냐고 묻자 정연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봤으면 저도 정연이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는데 동료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로 너무 힘들어 이런 행동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에 애써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사건으로 저는 정연이를 혐오하게 됩니다. 총관리자에게 정식으로 성추행에 대한 책임을 지라 했던 그날, 총관리자가 저만 자신이 한 행동을 잘못이라 생각한다길래 동료들에게 여러분도 총관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물었을 때 흘렀던 그 정적, 뒷담만 주구장창하고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배신감이 크게 들었지만 전 정연이의 표정이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자신이 침묵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연이는 그냥 졸리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 느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침묵으로 총관리자가 승기를 잡아 다른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저에게 훈계한 뒤 숙소에서 뛰쳐나간 제가 2~3시간이 지나서 방에 돌아왔을 때 정연이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정연이는 돌아온 저에게 물었습니다. 총관리자님이랑 단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저는 총관리자님이 너가 아직 미숙하다며 이곳에서 나가 여행을 떠난 뒤 생각을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말했다 전했습니다. 정연이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휴가 때 저희랑 같이 여행 못 가요? 아쉽다. 지금 내가 누구들 때문에 어떤 상황을 겪은 건지 옆에서 두 눈으로 봤으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저에게 저런 말을 했으면 안 되죠. 저라는 인간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는 그 태도로 인해 저는 정연이를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후 일이 잘 처리되어 일터에 복귀하게 됐음에도 정연이가 같이 운동을 하자 하거나 자기랑 뭔가 같이 하자는 말을 하면 모두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염치 없이 자꾸 같이 뭔가 하자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난 재미없는데 자기가 재밌으면 무조건 저도 재미를 느낄 거라 생각하며 하는 장난들, 권유들 다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 이전처럼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정연이도 그 정도 눈치는 있었는지 저에게 전처럼 달라붙으며 이것저것 하자 권유하지 않았고 일터도 서로 다르니 점점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19년 12월이 되었고 정연이는 워홀 기간이 끝나 한국에 돌아갔는데 돌아가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바로 정연이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대안학교 친구들의 소식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정연이는 제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저를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만 앞으로 만날 일도 없으니 그 분노를 흘러 넘겼습니다. 그 뒤 뉴질랜드에서는 너무 큰 사건들을 겪으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유조차 없어 정연이의 일을 전부 잊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고 집에서 쉬며 요양을 하니 과거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밤에도 눈을 감으면 자꾸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 10시에 누워도 새벽 3, 4시가 돼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답답함에 저도 모르게 자꾸 부모님께 뉴질랜드 얘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 힘들게 했던 원인 중 하나인 정연이의 얘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연이와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누가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고 공감하려 하는데 정연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에는 짜증, 기쁨 등 여러 감정을 보였습니다만 남의 일에 관해서는 그 일이 자신에게 재밌는 일인지 재미없는 일인지만 판단했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성추행에 대한 항의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피곤한 표정만 지었던 것도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니 그렇게 제가 열불 내며 싸운 게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랬던 거였고 그 이후 제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 같이 여행을 못 가 아쉽다 말했던 것도 남의 고통은 공감이 되지 않으니 자신을 중심으로만 생각했다면 말의 앞뒤가 맞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진 사람, 우린 그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르고 정연이 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이코패스는 100명 중 4명이나 있을 정도로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타인에 대해 깊이 관찰하는 일이 잘 없고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도 많이 없으니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언론에서 한 보도 때문에 중범죄자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힘들 뿐 평범하게 자신의 감정이 존재하고 도덕관념 또한 가르친다면 충분히 배우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현이도 저처럼 분노하지 않았지만 성추행이 잘못된 일이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처럼 그것을 행동할 계기가 부족했었을 뿐이죠. 물론 정현이가 사이코패스일 거라는 건 심증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저 도덕관념이 남에 비해 희박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가 되었든 정현이는 다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정현이 덕분에 남보단 자신을 믿고 사람이면 이러한 도리는 지켜야 된다는 관념을 조금이나마 허물며 포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려 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한 번외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